안녕하세요. 투머치 팍입니다. 벌써 11월 셋째 주 금요일까지 모두 장이 끝났습니다. 또 투머치 팍과 함께 이번 주의 시황 분석을 통해서 내일부터 다음 주를 공략해볼 종목을 같이 한번 선정해보시죠. 저는 가치주의 시대가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기업 디바이스 ENG가 정고점을 뚫고 큰 상승폭을 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실적 성장이 꾸준한데 확실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은 언젠가 그 기업 가치를 보장받는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최근에 코로나 확산세 속에서도 저평가 가치주로 인정받고 있는 종목들이 모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런 실적 좋은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드는 그런 한 주가 되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투머치팍의 시황 분석과 주식 초고수는 지금 어떤 종목에 매매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상승 테마를 점검하고 대한전선과 세미콘라이트, 스페코에 대한 기업 뉴스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내용과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과 스몰캡을 같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요. 윈스, 기가레인, 이노션, CJENM을 준비했고요.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는 NSN, 루멘스, CKH, 삼화전자, 일동제약을 준비했습니다. 투머치팍의 시향 분석입니다. 반도체 4분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치주의 시대가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디바이스 ENG와 코미코, TSE 관련된 가치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뛰어나게 나오면서 전고점을 다 돌파하고 있고 그 이후에 큰 상승폭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외국인이 디바이스 ENG를 매수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실적 대비 저평가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은 다시 한번 오랜 기간의 조정을 거쳐 매수세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지만요. 또 백신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는 실적 좋은 종목이 4분기 12월을 기점으로 한번 턴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그린 뉴딜, 그 중에서도 풍력과 자동차 수소 쪽이 전혀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향후 내년에는 디지털 뉴딜과 5G 쪽으로 상반기에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건설과 조선, 석유, 화학 섹터의 업종이 좋아질 것이다. 안정적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와 컨택트주는 역시 계속 번갈아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종목을 투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코로나가 출렁하게 된 이후에는요. 장기적으로 내년까지는 코스피 3000과 코스닥 900을 기점으로 경기가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장기 투자해볼 가치주 섹터를 마지막에 정리하였으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한류 콘텐츠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이 좋아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제2 콘텐츠리가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VR과 AR, 가상현실에 대한 종목들이 좀 조용한 편인데요. 드론과 관련해서 앞으로 미래에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관련된 쪽에서도 4차 산업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가비아 같은 종목은 실적이 좋은데 좀 저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역시 앞으로 인공지능과 AI, 로봇 관련한 종목들로 많이 시대의 흐름이 변할 것 같고요. 바이오 쪽에서도 보실 때 인공지능 플러스 플랫폼을 접목한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고요. 박셀바이오, 신테카바이오, 고바이오랩, 앞타머 사이언스 최근에 1년 내로 상장한 종목들 대부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산업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상위 1%의 고수의 픽을 보시면요. 금요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유나이티드 제약, 필룩스, HMM, 파미셀 같은 종목들을 순매수하였고요. SK케미칼, 알서포트, 디바이스 ENG가 들어있네요. 삼성전자, 오텍, BDI, 바이오톡스텍 순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와 풍력 관련된 내용, 그중에 재택근무 관련된 내용과 반도체의 실적 좋은 그런 저평가주, 이어서 오텍과 같은 음압병동 관련된 그런 테마도 같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매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성 ENG, 유나이티드 제약 사고팔고 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대한항공과 피플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차익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호텔신라와 LS,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같은 것도 매도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먼저 뉴스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증권에서요, 21일 기준으로 언택트, 비대면 테마를 주도하던 성장주들의 흐름이 좀처럼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백신 출현 및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는 업종들이 세계 주식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는 국면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요, 가치주의 추세적인 주가 회복을 의미하는 현상으로는 해석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언택트 관련 테마주들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았던 부분은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의 비중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상반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주 상승세가 꺾이게 되고 미국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신흥시장에 주목해서 이 신흥시장에 관련된 종목에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시장 중 세계가 주목하는 곳은 홍콩시장 상장된 중국 본토기업이다. 이렇게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몰랐던 테마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슈퍼박테리아, 전선 관련된 종목, 마리화나 제사이동통신, 재택근무, 유전자 치료제 분석, 통신장비, 국내 상장 중국 기업과 조선 바이오 인식 순서대로 테마가 형성됐고요. 코로나19 관련된 쪽에서는 종근당 삼형제가 큰 상승을 거뒀고 슈퍼박테리아 쪽에서도 이안제약이라든지 레고캠 바이오 쪽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상장한 고바이오랩과 헬릭스믹스 요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엑세스 바이오와 같이 다시 한번 소마젠 등 키트에 관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유전자 치료제 관련하여 코오롱 생명과학, 신테카 바이오, 마크로젠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서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는 코로나 무차별 확산 공포, 노량진 임용고시에서도 40명이 또 발생이 되었는데요. 임용고시는 안 볼 수 없으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수능을 앞두고 있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모습이 굉장히 시급하고 위험해 보이긴 하고 있습니다. 특히 3차 대유행에 앞서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시급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서 지속히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락폭이 크진 않지만요. 시장의 흐름은 좀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수도권 지역이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모습이 좋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장에 불안감이 좀 팽배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코로나19 백신 소식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긍정적인 소식이 또 번갈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옥스퍼드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코로나19 최소 6개월간 한번 걸리면 재감염될 확률은 낮다.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요. 한번 코로나19 걸린다는 내용이 좋지는 않지만 걸린 이후에 다시 한번 재감염은 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회복하면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는데요. 모더나도 곧 신청을 한다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좋은 백신 소식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자녀들이 줄줄이 확진된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특히 장남 같은 경우에는 양성 판정으로 자가 격리 중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주니어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양성 판정을 받은 뒤에 자가 격리를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증상도 없고 코로나19 의료 지침을 잘 따르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백악관 관련된 확진자 수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르노믹스가 지난 4월에 미국 메릴랜드주에 납품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진단 키트가 있는데요. 이것이 불량품이라는 현지 언론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지난 4월 같은 경우에는 진단 키트 50만 회분을 보냈는데 모두 정상 제품이었고 헬스케어 기업 지멘스 인도법인에 납품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절대로 랩지노믹스 입장에서는 오류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뉴스이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메릴랜드 주 정부 역시 주미 한국 대사관과 외교부 등 관련 부처에 정확한 내용을 전달함에 따라서 더 이상의 오해가 없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잠깐의 이슈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FDA 코로나 백신을 긴급 사용 신청한 만큼요 곧바로 유통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달 중순에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승인될 경우 곧바로 유통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실시를 하는 만큼 앞으로도 화이자 관련된 종목들의 큰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화이자 백신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요 앞으로 화이자, 모더나, 애스트라제네카 순서대로 백신에 대한 뉴스가 끝없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검사 수가 좀 적었기 때문에 330명으로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다스 연속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정은경 관리청장님께서 보실 때는 500명, 600명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일요일 뉴스 기준으로는 트럼프가 극찬한 코로나 치료제 리제너런스 만든 것이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런 내용까지도 급박하게 뉴스가 나오는 모습이니까요. 앞으로 리제너론 관련해서도 또 내용이 한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런 항체 치료제 관련 부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제네론이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를 만든 것은요, 바로 두 개를 혼합한 치료제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의 항체를 분석해서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만 선별해서 치료하는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고요. 리제네론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가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리제네론 치료제로 치료가 된 만큼 이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우기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이든 시대를 앞둔 G20 회의에서는 바로 트럼프가 싫어하던 3대 과제를 모두 다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제는 바이든 시대에 대한 그런 관련된 내용만 집중하겠다, 이런 쪽으로 전 세계의 움직임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쪽 먼저 외국인 순매수 현황 살펴보시겠습니다. LG화학 2차전지 쪽에서 굉장히 많이 담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아모레치같이 이런 화장품, 생활용품 관련된 종목들, 호텔신라까지 컨택트루즈의 변화, 이런 쪽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현대 미포조선, 기관까지 같이 담는 모습 볼 때 좋게 바라보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금호석유, 이런 석유화학 쪽의 전망을 좋게 보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한 종목으로는 지누스를 같이 담는 모습 보이고 있고, 빅히트도 같이 담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역시 CJ 대한통운과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 기관이 꾸준히 담는 모습이고, 화성 엔터프라이즈 정말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이네요. 롯데 정밀화학까지 화학 석유에 대한 종목을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는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메지온과 알테오젠, HLB 같은 그 바이오 종목들에 주목을 하고 있고, 역시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도 많이 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또 KMW를 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이고요. CJ ENM이라든지 PI 첨단 소재, 뭐 위메이드, 이런 게임 관련된 종목까지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는 역시 똑같이 셀트리온과 KMW를 많이 담고 있고, 서진 시스템을 담는 것을 봤을 때 5G 관련된 종목 쪽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역시 뭐 서울 반도체라든지 원익 IPS와 같은 반도체 실적 좋은 종목들, 유진테크까지 미래의 반도체 산업에 크게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반면 최근에 동국제약 리포트에서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들은 저평가 기업에 또 투자하는 모습을 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이 계속해서 콘텐츠 관련된 사업 쪽으로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뉴스인데요. 세븐나이츠2가 구글 매출 2등을 기록하면서 모바일 게임 시장에 새로운 새풍으로 등극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시와 함께 계속 질주를 하고 있고요. 린지 형제의 아성을 넘보고 있다, 이 정도로 흥행이 잘 나오고 있다 하는데요. 바람의 나라 연애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밟은 게임이 됐다, 최상위권을 기록하는 그런 게임이 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8일 출시된 지 사흘 만에 기록한 성과니까요. 앞으로 굉장히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HMM은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운임지수 급등에 따라서 가파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그래서 250%가 올랐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호평 일색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간이 170억 넘게 매도를 하면서 잠시 주가가 주춤했지만요. 개인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HMM에 대한 목표 주가를 꾸준히 올리고 있다 하니까 앞으로 좋은 흐름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를 분해하니까요. 한국 부품이 27%로 미국, 일본을 제치고 가장 많은 비중을 담고 있었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고요. 일본 쪽에서도 봤을 때 올레드 투자 경쟁에서 한국을 못 쫓아가서 한국 기업 동무대가 됐다는 쪽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12의 원가를 41만 6,641원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한국 부품 가격이 27.3%, 미국이 25.6%, 일본은 13%밖에 안 되네요. 이만큼 디스플레이 영향에 대한 그런 의존도가 커지면서 아이폰 12의 부품 쪽에서도 한국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관련된 휴대폰 관련 종목 쪽에서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막판 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다, 개미 군단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분기별 실적 추이 전망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턴을 해서 점점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당분간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목표가 밴드도 다 같이 높아지고 있고, 평균 7만 9천 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7만 전자를 달린 삼성전자가 8만 7천 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내용 나오면서 디램 가격이 최근 상승한 전환하고 있고, 그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파운드리 매출 확대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곧 다다랐다. 5G 통신 장비에 추가적인 수주에 힘입어서 전반적으로 업황에 긍정적인 영향이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내용 나오기 때문에 4분기 전사 수익성 하락이 예상이 되지만 오히려 비수기 국면으로 전년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실적이라는 좋은 전망에 이어서 곧 8만 전자까지 달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휘발유값이 13주 연속 하락하면서요. 낙폭 계속 축소가 되고 있는데요.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은 0.7원 하락한 리터당 1,406.8원을 기록했고 최저가 지역인 대구에서는 0.2원 내린 리터당 1,283원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주말 아침 추위가 다시 한번 심해지고 있으면서 가을이 지나가고 있고요. 서울은 올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하면서 날씨의 흐름이 좀 변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바로 세계 1위 해상풍력 기업 진출에 강수 소식이 나왔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1위 해상풍력 발전 기업인 오스테드가 첫 번째 풍력 발전 사업 후보지로 인천시 옹진군의 덕적 군도를 낙점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거기서 해적 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대한전선이 오히려 흐름이 좋게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스테드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발전 누적 설비 용량 세계 1위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요. 그에 따라 해적 케이블의 필요성이 느껴지고 그와 관련된 대한전선이 큰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쪽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해적 케이블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만큼 이 신규 설비 투자 없이 당진 공장이라는 기존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앞으로 더 배정급 케이블에 대한 수요 확대가 늘어날 것으로 대한전선의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도 계속해서 한 번씩 뛰고 있는데 오늘 정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라이트라든지 오성 첨단 소재 같은 종목들 그 마리아나 관련돼서 엮이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세미콘 라이트가 이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팬데믹에 대응한 로봇 ICT 융합 방역 체계 개발 국책 과제 수행 기간에 직접 선정이 되었다. 이런 좋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번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격 혁신 도전 프로젝트 추진에 앞서서 추진되는 시범 사업물인데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방역 로봇 사업단을 설치하고 향후 3.5년간 154억 원의 정부 투자를 받아서 진행될 5개의 연구 개발 과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능형 자율 방역 로봇 시스템 개발이라는 그런 과제에 맞춰서 관련된 로봇 산업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세미콘 라이트가 본 연구 과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내용 나오고 있고요. 고출력 UVC LED용 에피웨이퍼, 칩 패키지 기술 등을 개발해서 최종적으로는 로봇 장착용 고출력 UVC LED 모듈을 제작 구현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세미콘라이트 관계자는 이번 과제 참여를 통해서 수처리 시설 및 대형 공조시설과 같은 다양한 장소에 적용이 예상되는 고출력 UVC LED 기술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다양한 국책 사업에 참여를 통해서 당사의 기술적 역량을 보여주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글로벌 리딩 위치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세미콘라이트의 실질적인 그런 상승 모습을 지켜봐달라. 이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몰캡 빅텍이랑 스페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방산주로 알려져 있는데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원래 기존 사업인 아스팔트를 넘어서 풍력 업체로 도약하겠다는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스팔트 플랜트 기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사업 영역을 점점 확장해서 이제 멕시코에서 풍력 타워까지 생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상반기 매출 절반 이상을 달성한 만큼 앞으로 그린 뉴딜 추진하는 미국 바이든 시대에 성장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2022년 이후에는 풍력 타워 매출만 해도 70%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코는 도로건설 분야 쪽에서 알려져 있지만 앞으로 풍력 사업 쪽에서의 그런 확장, 생산되는 그런 설비 쪽 측면에서 굉장히 실질적인 실적주로 좋게 시장에 바라볼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풍력 타워를 발판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27%,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 매수, 스트롱 바이, 목표저가 16,000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일에 코스닥 상장 예정인 앱코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게이머들이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독식을 하고 있다. 마우스 키보드 전문 업체입니다. 게이밍 기어 마켓시어에서 1위 업체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해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스마트 스쿨, 뉴 라이프 가전 등 신사업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3개년 평균 매출액만 성장률이 33%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장에서의 공모가가요 동종 업체 대비 27.5% 할인된 수준으로 저평가로 시작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게이밍 기어 시장 1위에서 마우스와 키보드 쪽에서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앱코의 상장 소식을 지켜봐달라 이런 쪽으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돼서 논란이 끝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것과 관련 없이 이쪽의 테마가 은근히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쪽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김해 신공항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소식에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 강세를 늘 보이고 있다.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 동남권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해상공항이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고 안전하고 공항의 주거단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소음 문제가 적다.
이런 쪽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영남권 시도 대구 경북의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군사공항과 뭐 비행력이 겹친다 이런 단점 또한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주민들과 뭐 시도지사 간의 정치적인 이슈와도 같이 엮이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 테마주가 뭐 원만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테마는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는 덕신하우징, 삼보산업, 영화금속, 동방성기가 있는데요. 이쪽에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 미디어 쪽의 레포트를 준비하였는데요. SK텔레콤은 목표 주가 32만 원을 제시하고 있고 이노션은 8만 1천 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서진시스템은 목표 주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또한 관심 종목에서는 KT 바이 3만 2천 원, LGU 플러스 18,000 원, CJ ENM 18만 원, 제일기획 22만 6천 원, LG 헬로비전 4,600원 홀드 나왔고요. 윈스는 바이 25,000원 나왔습니다. 기가렌 역시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 가져온 종목은요. 윈스인데요. 바로 5G 디지털 뉴딜 최고의 수혜주가 될 것이다. 한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6,750원이고요. 적정 주가는 25,000원을 제시하고 있고 상승 여력은 22.4%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21년도 별도 영업이익을 203억 원, 34% 증가한 전망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본 통신사항의 그 IPS 교체 주기 종료로 해외 물량 감소가 예상이 되지만 고객을 다변화하고 있어서 매출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윈스의 굉장히 정부의 디지털 리드 정책과 맞는 종목이다. 사업 목적을 정책에 맞게 변경하고 있다는 내용, 빅데이터와 AI,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사업을 목적을 추가했다는 부분을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공공 클라우드 1위 통신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정부의 디지털 리드 관련 사업을 수주할 예정이다. 이런 쪽에서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고요. 5G 안테나 벤더 내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의 네 번째 안테나 벤더로 볼 수 있는데요. 기존 모바일 방산용 RF 커넥터와 반도체 LED 사업에서 5G 안테나 사업까지 추가했다. 이렇게 내용 나오고 있고 올해 1월 양선체제를 구축했으나 코비드 확산으로 인해서 5G 투자가 좀 지연돼서 실적은 좀 부진했었는데 삼성전자의 해외 사업 물량 확대가 되는 만큼 4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2021년 영업이익 128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LDD, RF 커넥터, 신규 5G 안테나 매출 골고루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겠습니다. 특히 LED 사업에서도 마이크로 LED 관련 투자 재개로 실적 개선이 된다는 부분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쟁사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5G 네트워크 장비 섹터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 앞으로 기가레인이 큰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는요 기업 분석 미디어 광고 쪽인데요. 탑픽으로는 이노션을 뽑고 있고 8만 1,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은 CJ ENM 18만원 바이, 제일기획 바이로 26,000원이 있고요.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4,600원으로 홀드 의견을 제시하고 있네요. 먼저 이노션입니다. 주 고객사 대행 물량의 전방위적 확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특히 4분기부터 제네시스 관련하여 외형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마케팅 대행 물량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366억 원으로 27% 전망이 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시면 좋은 전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광고 시장과 국내 광고 대행사에 미친 여파는 2021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정상궤도 돌입할 예정이다. 목표 주가 8만 1,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경우에는요. 눈에 띄게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대외 불확실성에서도 굉장히 실적은 선방했다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디어, 영화, 음악 쪽에서 매출이 좀 마이너스가 났지만요. 광고 회복될 시에 커머스 성장과 비용 효율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40.3% 영업이익 599억 원으로 턴어라운드 할 전망에다 내용 나오고 있고요. 기저 효과로 인해서 완만한 성장이 가능할 만큼 앞으로 제작비 축소라든지 교차 편성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효율화 작업을 하는 만큼 브랜드 제품에 대한 그런 수익성 제고가 기대된다. 제휴와 협력을 통해서 또 네이버의 지분 교환을 했죠. 이와 관련된 CJ ENM의 자체 OTT 플랫폼인 티빙의 성장이 견인될 것이다. 본업 가치의 지분 가치가 상승되고 있고 넷마블 지분 매각을 통한 또 콘텐츠 사업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CJ ENM을 좋게 봐달라 이런 내용을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8만 원으로 현재 상승률은 34.1%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마치팍의 저평가 가치주 모음인데요. 오늘은 코로나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슈가 올라오는 만큼 상대적으로 저평가 종목 메디아나와 메가이 CS는 다시 한번 실적이 나올 경우에 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디지털 리딜 관련 쪽에서도 한컴 MDS 목표 주가 16,000원, 반도체 쪽에서는 최근 많이 상승했지만 노바텍은 62,000원까지, KC도 역시 4만원,
꼬미코는 49,000원까지 실적 대비는 아직도 저평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석유화학 쪽에서 캠트로닉스 종목이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요. 목표 주가 25,000원까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효성 CNC는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22만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쪽의 의견을 제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급등 느낌이 온다입니다. 첫 번째는 NSN인데요. 거래량은 조금 줄었지만 한번 올라온 상승폭의 흐름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실릴 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자리로 보이고 있고,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특별히 늘지는 않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폭이 있기 때문에 잠시 횡보를 한 이후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오늘 또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크게 실릴 경우 올라갈 자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CKH 같은 경우에는 당장 급등은 예상되지 않고 있지만 뭔가 이렇게 좀 흐름이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지 않을까, 세력이 좀 들어오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급등이 나올 차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팟과 함께 금요일까지의 시장 분석을 해보았고요. 일요일 뉴스를 추가하여 내용을 전달해드렸습니다. 가치주의 시대가 다시 돌아온 만큼 저희가 저평가 가치주를 미리 선점하여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장기 투자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고 있고요. 물론 하락을 하면 마음이 좀 아프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실적을 반영해준다. 이런 모습 한번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투자해볼 종목인지 다시 한번 공부해서 뉴스처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파기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